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유물이 처음 제작된 시대가 언젠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비파형 동검이 있었다고 그랬고 고조선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고인돌이라는 거가 유물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지배계층이 있고 이런 시대잖아요.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신라의 인물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불교의 대중화를 노력하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원효하고 의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의상도 없고 아미타 신앙하고 화생사상을 주장했다 보니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했네요. 고려 말에 등장했네요. 그러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했고요. 조준, 정도전, 정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봤다면 쉽게 풀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제 조선 건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신진사대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임오군란의 배경이 된 게 무엇인지 물어봤네요. 그래서 임오군란이 이제 일어나면서 청이 진압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거기 개입을 하게 되니까 얘의 입김이 커지면서 청의 내정 간섭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영향을 있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쵸. 99년에 대한 차별이 임오군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번에 한국사 문제를 좀 보니까 약간 고려나 뭐 조선 초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그 근현대사가 조금 많이 나오는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일제시대라든지.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나쁜 놈이 되죠. 걔가 조선을 침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나왔네요. 이순신 하면 생각나는 전투. 네, 임진왜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조선의 제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딱 봤더니 박납의 폐단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박납의 폐단이 심해졌으니까 이거를 실시해 가지고요. 쌀로 공납을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쌀로 이렇게 대신 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바로 대동법이 되겠죠. 그래서 한결당 이제 12도씩 내는 걸로 해가지고 공인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좀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네요. 옛날에는 딱 시대가 고대부터 찬찬히 되어 있는데 좀 뒤죽박죽 좀 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신미양요, 미국하고 싸운 거네요. 신미양요 이후 순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다가 열받았으니까 이제 배척 이런 뜻으로 세운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배척, 척, 척합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약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아주 중요한 거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뭐예요? 부산 외에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해야 되고 불평등한 거죠. 왜요? 우리나라의 해안을요. 다른 외국에 와서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형사재판권.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재판권 자체도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큰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쵸? 이제 최초라는 거는 무조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이라고 했습니다. 해외사에 있는 거네요. 힌트. 몽골이 침입해가지고 부처 힘으로 제발 무찔러 주세요 라고 했던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모판 인쇄술.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해외사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팔만 대장경파입니다. 대장경이라는 것은 불교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통치기구는 이라고 했습니다. 을사늑약.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는 모멸스러운 조약이죠. 을사늑약의 결과로 무엇이 설치가 되고 외교권이 뺏기게 되었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것은 뭐예요? 통감부라는 기관이 설치가 되었던 거죠. 그쵸? 뭐 삼별초라든지 집현전이라든지 하랑도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쪽이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삼별초도 어찌됐든 간에 외국에 저항하는 거니까요.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감부라는 것이 설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을 보니까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안윤복이라는 사람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일본이요. 조선의 영토를 인정한 거네요. 그쵸? 그리고 울도군의 관할로 두었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울릉도겠네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것은 바로 뭡니까? 독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요, 좀 많이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서로 나라들 간에 영토 분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도 문제는 좀 단골 문제로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대식 병원이라고 했어요. 최초라는 거가 들어가면 조금 외워두는 게 좋겠다고 그랬죠. 알렌이라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의 뭐예요? 세브란스 병원하고 좀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광해원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원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원이나 향교나 성균관은 좀 교육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회운동이라고 했어요. 신분제가 폐지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백정이겠죠? 백정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도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이런 거예요. 평등 해야 된다는 거니까 답이 뭐예요? 평.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1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1910년대의 일제의 식민지배 방식입니다. 1910년대면 일제시대가 이제 처음 일제치하가 시작한 시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좀 가혹하게 좀 했겠죠. 3.1운동 이전이니까요. 헌병경찰로 일상생활을 감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조선 사람을 때린 거죠. 태영령으로 한국인을 탄압했고요. 선생님에게조차도 칼을 차게 했던 아주 무시무시하게 통치했던 시대였죠.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무단 통치 시대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삐리리 다큐멘터리 기획안인데 독립선언서를 준비하는 33민의 민족대표 왠지 3.1운동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유관순 하면 생각나는 운동 당연히 3.1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15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무장투쟁은 이라고 했어요. 김자진 장군 나왔네요. 북로군전서라는 거의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승리를 거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 독립 투쟁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김자진 장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홍범도 장군 하면 떠오르는 전투는요? 봉오동 전투.
에서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제가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했어요. 1938년이면 이제 일제가 1945년에 그때 이제 항복을 했었으니까 완전히 일제치하 말기였었죠. 그쵸? 말기 쪽으로 막 이제 치닫는 중인데요. 지연병제하고 징병제로 막 청년들을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투입을 했고요. 근로정신대, 정신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자 쪽이네요. 그쵸? 여자 쪽은 예, 1번과 위안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김구와 김구식이 추진한 건데요. 김구 선생님 일행이 38도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과 북쪽의 지도자들이 서로 38도선을 선으로 해가지고 서로 갈라서지 않게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결의한 거가 있었거든요. 남과 북이 같이 그러지 말자고 우리 같이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입니다. 남과 북이, 남북 협상이 되겠죠. 그쵸? 아간파처럼 뭐 고종과 관련된 거니까 훨씬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상하이 하면 떠오르는 거가 여러분들 기간 떠오르는 거가 있으신가요?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 떠올리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충칭으로 이동한 후 한국 강복군을 창설했죠. 그리고 국내 진군작전을 준비했죠. 그런데 너무 뜻하지 않게 1945년에 거기 광복이 일본이 거기 항복을 하는 바람에 네, 우리나라가 거기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하게 빠른 시기에 광복을 맞이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20번 보겠습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현대사회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그러면 20번을 보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근거로 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반민족 행위를 한 거잖아요.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친일파들이겠죠. 친일파를 청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고요. 기억에 뭔 일이 있었고 서울이 수복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서울 수복 전에 일어났던 거가 뭐죠? 그렇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3.15 부정선거. 네, 1960년에 일어난 3.15 부정선거입니다.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되고요.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했죠.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스만 대통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승만 정권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혁명이겠죠. 바로 4.19 혁명이죠. 그 다음에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는 5개년 개발 계획을 했던 거고요. 새마을운동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군지 대충 감을 잡으시나요? 전태일 씨가 이제 분신했던 일도 있었고요. YH 무역 사건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바로 어느 시대 때 대통령입니까? 박정희 정부 시대 때였죠.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 있었던 때고요. 박종철, 이한열 대학생들이 희생됐던 시대였죠. 항쟁의 결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독재 정권이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뽑을 수 있는 직선제가 개헌이 되었죠.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997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던 시대였는데 많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던 시대였죠. 이게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요. 바로 외환위기.
그래서 뭐 IMF 사태 막 이런 말로 대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약간 근현대사 쪽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셨던 거 나왔었고요. 그래서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